안녕하세요, 카메라트입니다. 이 렌즈는 제가 너무나 기다렸고 바랬던 렌즈이고, 이 렌즈에 대한 루머가 돌 때부터 제발 사실이길 바랬었는데 드디어 출시를 하게 돼서 제가 먼저 핸즈온을 하게 되었는데, 두말하면은 입이 아플 정도로 만족스러운 렌즈여서 자신감 있게 이번 리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를 어떻게 알고 기대를 했느냐? 우리가 과거에 사용해왔던 UFO 렌즈 1835 렌즈의 리뉴얼 버전인데요. 1835 렌즈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10년이 더 된 렌즈였고요. 게다가 마운트도 지금은 단종된 EF 마운트여서 저같이 소니를 사용하는 소니 유저 입장에서는 몹시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리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과거부터 UFO 렌즈를 자주 언급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에 대한 기다림과 열망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는 바로 그 UFO의 리뉴얼된 렌즈인 시그마 1740 f1.8 렌즈인데요. 이 렌즈는 시그마 1835의 확실한 업그레이드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이라는 기간이 더 지난 이 시점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완성도를 가다듬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이번에 출시될 1740 렌즈를 포함해서 시그마 1835 f2.8 그리고 UFO 렌즈 그리고 이번에 1740 렌즈까지 3신기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시그마라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화각대, 남들이 하지 않는 기술적인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선두주자고, 1835 렌즈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희소한 화각대와 희소한 조리개의 사양을 가진 렌즈였는데요. 아주 컴팩트하고 가볍게 출시된 시그마의 크롬용 표준 준렌즈 1850 f2.8 렌즈도 그렇고요. 조리개 f1.8까지 열어줄게 대신에 화각은 1835 UFO 렌즈도 그렇고요. 이번에 출시된 렌즈도 그렇고 모든 화각과 모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다른 회사에서 시도하지 않은 그런 분야를 개척하는 회사가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고,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 흔한 사양의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구매를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시그마의 도전 정신에 리스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렌즈에 대한 소개를 시작할 건데요. 어떤 부분이 이전 짝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느냐,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무게예요. UFO 렌즈 같은 경우는 쇳덩이 같이 묵직하다는 거 사용해보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을 부분이고, 성능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쓰게 되는 그런 렌즈였는데요. 그만큼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740 렌즈를 언박싱하고 처음 들었을 때 그 무게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1740 렌즈 같은 경우는 아니 비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볍다는 느낌을 가졌고요. 실제로 무게를 측정해보니 약 539g으로 측정됐습니다. 상당한 다이어트죠. 무게뿐만이 아니라 크기 그리고 렌즈의 구경도 작아짐으로 인해서 좀 더 컴팩트해졌다. 하지만 성능은 더 업그레이드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은 캐논의 마운트뿐만 아니라 L 마운트, 후지 마운트, 소니 마운트, RF 마운트까지 여러 마운트로 출시가 된다는 이 점이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UFO 렌즈 같은 경우는 제가 소니 바디밖에 없는데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MC11이라는 어댑터를 통해서 사용을 할 경우 네이티브 렌즈처럼 사용은 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길이가 커지고 부피가 커져서 보는 모양새도 안 예쁘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사용성에서 번거롭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롭바디에서는 이 렌즈를 대체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성능 하나 보고 조리개 하나 보고 사용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전혀 걱정하고 고민할 것 없이 전용 마운트 렌즈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물려서 사용하면 된다는 이러한 점이 굉장히 이번 출시가 되면서 저에게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 렌즈에 대한 사양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줌인 줌아웃을 했을 때 이너줌입니다. 그 말은 따로 코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방진 방적으로부터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짐벌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게 밸런스에 있어서 앞으로 치우치거나 뒤로 밀리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트라인인 만큼 방진 방적도 잘 되어 있습니다. 1740의 화각대라고 했었잖아요. 1835 UFO 렌즈를 사용할 때 조금은 아쉬웠던 점이 화각 범위가 작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 렌즈는 광각에서 1mm가 더 확장되고 망원에서는 5mm가 더 확장됨으로써
풀프로 환산했을 때 소니 기준 25.5mm에서 60mm까지 줌이 되는 렌즈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F4 렌즈의 18mm 화각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출시된 17mm 최대 광각의 화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UF4 렌즈의 최대 망원인 35mm 화각이고요. 이 화면은 새로 출시된 렌즈의 40mm 화각입니다. 어떤가요? 광각 망원 모두 차이가 느껴지시죠? 사실상 표준준 렌즈의 화각대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전구간 f1.8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리뷰를 하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어떤 활용성에 이점을 주는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굉장히 잘하는 것, 바로 간이 접사 촬영인데요. 최대 광각 그리고 최대 망원에서 어지간히 붙어서도 잘 찍힙니다. 보시는 것만큼 거리를 붙여서 찍을 수 있고요. 이렇게 붙여서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다양한 그림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시계력이 출시됐을 때 금계력을 사지 않고 시계력을 구매했던 이유도 바로 간이 접사 때문이었거든요. 이거 없으면은 저는 답답해서 못 씁니다. 이 렌즈 또한 간이 접사가 원활하게 촬영이 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는 최고급 렌즈군인 아트 렌즈이기 때문에 조리개 링이라거나 버튼들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개를 조리개 링을 통해서 수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돌렸을 때 돌아가는 이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줌링, 포커스 링을 돌렸을 때 감도도 뻑뻑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미끄럽지 않고 딱 그 중간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 이 렌즈는 광각에서 최대 망원까지 파포커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을 하나 맞춰 놓으면은 줌과 줌아웃을 할 때 편안하게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포커스 브리딩 같은 경우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은 잘 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렌즈가 표준 줌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단렌즈가 더 좋은 것도 알고 심도 표현에 있어서 유리한 것도 알고 광량 확보에 있어서도 훨씬 좋은 것을 알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시간이 촉박한 환경이 있다 보니 줌 렌즈 같은 경우는 워낙 범용성 있게 쓸 수도 있고 런앤건으로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어서 이런저런 사정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결국은 줌 렌즈를 손에 쥐고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표준 줌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화각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렌즈도 표준 줌 렌즈와 비슷한 화각대를 가짐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화각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상업 촬영물이라 아웃풋을 리뷰에 공개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최근에 상업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준 줌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렌즈는 크롭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렌즈 말고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크롭 바디의 표준 줌 렌즈가 타사에서 출시된 1770 f2.8 렌즈와 시그마에서 출시된 f2.8 렌즈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그마의 1835 렌즈를 예로 들자면 화각대는 표준 줌 렌즈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f2.8이라는 숫자였어요. 풀프레임의 표준 줌 렌즈도 f2.8인데 왜 1850의 f2.8이 아쉽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흔히 풀프레임 바디와 풀프레임 표준 줌 렌즈 f2.8을 사용했을 때 배경 흐림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계신 그 그림이 있잖아요. 하지만 크롭 렌즈 f2.8을 사용했을 때 풀프레임의 f2.8 렌즈와는 다르게 그 배경 흐림이 f4에 가깝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f2.8이지만 배경 흐림에서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백 포커스가 충분히 날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그 핀이 맞아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원하는 그림이 담기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롭 렌즈가 주는 가벼움이나 작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하면서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이 렌즈는 조리개 f1.8이 적용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크롭 바디 f1.8의 렌즈는 풀프레임 렌즈 배경 2.8의 렌즈와 아웃포커싱 성능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크롭 바디의 이 렌즈를 물리면 풀프레임 표준 화각대의 아웃포커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렌즈 하나로 여러분들의 크롭 바디는 풀프레임 표준줌 f2.8 렌즈와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크롭 바디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크롭 바디는 이 렌즈를 물리면 크롭 바디가 아닌 뭐 그런 크롭 바디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빛갈라짐 테스트를 한 모습과 그리고 색수차도 테스트해 봤는데요. 색수차는 약간 존재하는 편이었습니다. 조리개별로 보케를 테스트한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플레어를 테스트해봤는데요. 굉장히 잘 억제된 모습이고요. 근래에 출시된 시그마 렌즈에서는 플레어 억제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푸티지를 담아봤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어떤 이미지 퀄리티인지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렌즈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캐논 바디가 하나 없이 소니 바디만 사용하는데도 UFO 렌즈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실을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드디어 UFO 렌즈를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니에 바로 체결할 수 있는 FE 마운트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아쉬웠던 부분 이제는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것 같고요. 그럼 이 렌즈에 대해서 아쉬운 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떨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소니 바디에서 손떨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아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티브 최상급 렌즈에서도 대부분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디폴트가 된 측면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그마의 1740 f1.8 렌즈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봤고요. 제가 워낙 기다렸던 렌즈고 이전 짝을 워낙 잘 사용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렌즈를 만지면서 정말 감회도 새롭고 지금 리뉴얼 되기까지 장작 12년이 걸렸습니다. 기다린 만큼 보람있는 결과물로 출시해 또 하나의 최애 렌즈가 추가되었고요. 이 렌즈 구매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메라티였습니다.